는 10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의정부지구 CCC 온라인 사역 준모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주님,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귀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리시온 순장님 오늘 강의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의정부지가 더욱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지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전국 CCC에서 크고 좀 탄탄한 규모를 자랑하는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지구일까요? 의정부지구요. 정답. 크죠? 맞아요. 또 다른 지구, 의정부지구도 맞는데. 맞습니다. 역시 공간선님. 수원지구도. 맞아요. 오늘은 그 수원지구. 또 최인간사님의 출신 지구이기도 하죠. 네, 오늘 수원지구인데, 오늘 이 수원지구에서 온라인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고, 저번 터키에서 그 수도 앙카라에서 온라인 사학의 모델을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VLM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며 온라인 사역을 개척하시는 리시온 순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와 환영으로 맞아주세요. 와! 환영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장님들, 간사님들. 와, 이거 부담감이, 와, 교수님들 이걸 어떻게 수업하시죠? 갑자기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구 이제 경기대학교 1사학번 리시온 순장이라고 하고요. 이번 여름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비량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수원지구에서 이제 그 온라인 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와중에 원래 대형 간사님이 수원에 계실 때도 이제 많이 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형 간사님이랑 며칠 전에 뭐 만남을 가지다가 이런 부분으로 도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돕게 되어서 너무나도 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정부지구랑 터키 단기 선교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상혁이랑 그 다음에 광규 간사님, 은진 간사님 같이 갔어가지고 오랜만에 뵈가지고 또 네 반갑네요. 광규 간사님도 예비군 때 뵀었는데. 현정. 저 이름만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뵀어가지고 참 네, 정감이 가는 그런 지구를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면 될까요? 그 브리핑을? 네. 네, 제가 그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어딨지? 됐다.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강의 같아서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이제 쫙 차리시고 최대한 안 졸리게 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온라인 사역에 관련된 브리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왔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국내 SNS 이용 현황이랑 그 다음에 현재 인스타그램 사역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충한 온라인 사역 아이디어나 그리고 또한 제가 결국에 이제 이걸로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여기 있는 자료는 SNS 이용 현황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기준이고요.
인스타그램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7월 자료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SNS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대학생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나이인 이제 만 19세부터 이제 24세까지 어떤 SNS 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대로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SNS 서비스 이용률을 또 봐서도 다른 것들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인스타그램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더욱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20년에는 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또 물었어요.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SNS가 증가할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추측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SNS 앱 이제 사용 실제 시간을 조사를 했을 때도 이제 다른 것들은 보면 2017년부터 19년 자료인데 다른 것들은 또 왔다 갔다 하거나 하락세가 보이는 반면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보였어요. 여기서 보면 페이스북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영상에 대한 제약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이용 시간이 되게 높게 나타나는 점은 좀 유념해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들의 참여도, 그러니까 참여도로 하면 이제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페이스북 팔로워의 참여도보다 8배가 많았고요. 더욱이 이제 브랜드 계정, 그러니까 뭔가 회사 계정 같은 경우는 10배가 더 많았어요. 이런 결과들을 보았을 때 인스타그램 사역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 사역에도 좋은 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뭘 해보자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CC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더욱이 이제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사역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신입생 사역의 효과가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크진 않았던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왜 사용을 할까? 더욱이 20대들은 인스타그램을 왜 사용할까가 궁금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이 표에 나와 있다시피 인스타그램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보면 이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사실 의정부지구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원지구를 예를 들면 전 아무래도 수원지구다 보니까 수원지구 걸 많이 분석을 했는데 수원지구는 그 신입생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많이 올렸어요. 예를 들면 뭐 CCC 소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학교 소개, 그러니까 신입생들에게 뭔가 팁이 될 수 있는 학교 팁들, 아니면 뭐 근처 맛집 소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스타그램의 주된 이용 목적 중에 유용한 컨텐츠, 뉴스, 즉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람은 20%도 되지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입생들이 나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 학교에 팁이나 이런 거 얻고 싶어 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원지구에서 올렸던 그 컨텐츠들은 인스타그램 플랫폼과는 사실 맞지는 않은 컨텐츠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뭔가를 알려고 직접 검색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로 신입생들이 크게 유입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 수원지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페이지들도 막 만들어보고 했어요. 근데 팔로워들이 대부분 이미 캠퍼스 시맨들, 다른 캠퍼스 시맨들, 뭐 다른 지구, 다른 캠퍼스 이런 것들이 많고 막상 신입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약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뭔가 그들을 위한 페이지를 만들기보단 우리를 위한 페이지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페이지가 아니라 진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고 그들에 맞게 그들을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수원지구 온라인 팀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용 모델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봤던 표인데 인스타그램을 대한 주된 이용 목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높았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취미, 관심사의 공유, 그리고 흥미 위주 콘텐츠 획득, 사진, 동영상 등 공유, 지인, 친구와의 교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대 트렌드 또한 고려해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인스타그램 페이지 운영 모델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한 페이지에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 목적에 맞는 명확한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그 명확한 목적으로 나아가자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캠퍼스 페이지에서 여러 걸 하려고 해보니까 컨셉이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 타겟층들이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자기에게 맞는 페이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페이지들을 만들어 보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보자. 박대영 강사님이 스마트골 강의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스페시픽 하시잖아요. 명확한, 저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PPT도 다 외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기존 CCC 페이지, 예를 들면 의정부 CCC 페이지, 그리고 신한대 CCC 페이지, 차이대 CCC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지들은 내 목적은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멤버십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CCC 페이지를 딱 오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CCC 소개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무슨 순장님 소개도 써져 있고 한데 사실 이 사람들은 순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CCC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고자 생각을 했고, 이 멤버십 강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전국 CCC그램 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옛날 운영 컨텐츠들 그리고 게시글들이랑 지금 게시글들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최근에는 되게 다른 사람들을 태그를 많이 하게 해줘요. 다른 시민들을. 그래서 그 태그를 하면서 서로 태그하면서 맞아 내가 CCC 사람이지 라는 그런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면서 그런 멤버십 강화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CCC그램 담당하고 계신 본부 간사님이랑도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CCC그램 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이거는 캠퍼스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은 그런 멤버십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지구에서도 캠퍼스 페이지에서도 뭔가 서로 태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순장님의 간증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되겠죠. 옛날에 재밌었던 썰들 이런 것들을 푸는 이런 컨텐츠 하면서 맞아 이랬었지 하면서 기존 CCC 멤버들, 시맨들이 더 멤버십이 강화할 수 있게 더욱이 코로나라서 직접 모이지 못해서 이 부분이 좀 약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채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광교 간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조이 바인드인가요? 그런 페이지처럼 새로운 페이지를 아예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독교인을 위한 페이지와 비기독교인을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기독교인을 위한 페이지는 저희 처음에 신학기 되면 신입생 사역 하잖아요. 클래스 미팅을 가든지 아니면 설문지를 돌리든지 그러면 그때 물론 당연히 전도도 하지만
그때 사실 저희가 주되게 뭔가 하는 게 이미 믿고 있는 친구들 많이 친구들에게 CCC를 소개해주면서 많이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를 운영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 전도 모임이 있잖아요. 전도 모임들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를 또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인기 해시태그를 보면은 일상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1위 보면 1위 일상, 3위 데일리, 4위 데일리. 이게 사실 예전에도 높긴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더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월별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또 조사를 해봤는데 1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관련된 해시태그가 없었어요. 2월 달에는 코로나19 이런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해시태그들이 떴던 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면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3위는 우리가 뭔가 극복해보자. 3일에 3월 달은. 그리고 4월 달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홈스쿨링 하다가 5위부터는 나 이거 지쳤어. 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적어도 막 여행도 가고 싶고 하니까 제주 여행, 제주 어플, 서울타워, 제주 맛집 이런 게 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더욱이 우리의 이거는 신입생 사역을 생각을 했을 때 신입생들이 20학번이잖아요. 20학번 신입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캠퍼스 생활에 대한 분명 로망을 품고 대학교를 입학했을 거예요. 나 대학교 들어가서 막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뭔가 잔디밭 이렇게 빡 있으면 거기에 돗자리 깔고 전공책 한쪽에 딱 놓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런 로망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MT도 가고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학교 선배, 친구와의 관계 또한 비대면 수업이어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신입생들에게 이전 캠퍼스 일상을 공유하는 페이지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팔로워들을 기존 캠퍼스 CCC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왼쪽은 예전에 대형 간사님이 사역하시던 경희대학교 정문인데 되게 예쁘죠. 그런 캠퍼스의 풍경 사진들, 비주얼적으로 되게 멋진 사진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와 이게 내가 꿈꾸던 캠퍼스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 하는 거죠. 신입생들이. 또한 이제 캠퍼스 일상 더욱이 로망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와 난 저런 로망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 신입생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고 뭐 이거에 네, 그런 페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기타로 하면 이거 동네 축구 고수라고 제가 친한 형이 운영하는 유튜브이자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이 유튜브가 되게 유명해서 협찬을 많이 받아서 그 협찬되는 하고 있는 회사의 계정을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필에다가 태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신한대학교 무슨 페이지 하면은 여기다가 신한대학교 계정을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 친구들이 글로 유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그냥 딱 컨텐츠를 올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으면서 뭔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수정을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에서 게이트웨이 영상도 하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그 게이트웨이 영상을 통해서 깊은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신입생들의 계정을 찾아가는 걸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표를 다시 보면 인스타그램을 주되게 이용했던 목적이 지인 친구와의 교류라고 했잖아요. 그런 특성과 그리고 또 신입생들이 캠퍼스 로망이 있지만 그걸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캠퍼스 로망 중에 선배와의 관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CCC를 통해서 그 로망을 해결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페이지를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제안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거죠. 동시에 아까 제가 얘기하고자 제안을 했던 페이지에서는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그 기존 캠퍼스 CCC 페이지에는 약간 좋은 선배, 좋은 친구라는 걸 좀 어필하는 컨텐츠들을 업로드를 하면 막상 캠퍼스 로망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그 캠퍼스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일로 들어가면 좋은 선배를 사귈 수 있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네 라는 생각에 더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런 기신자들에게, 꼭 기신자들이 아니어도 말 그대로 CCC를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페이지예요. CCC를 소개해가지고 여기서 기신자인 친구들은 그렇게 CCC를 소개해주면서 들어오기를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가 생겼다면 그 친구들과는 대화를 통해서 그 우리 관계 전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페이지를 한번 꾸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는 그런 그 뭐지? 그 신입생 사역, 그 설문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좀 흐린 글씨긴 해서 보시려면 살짝 눈이 아프긴 한데, 잘 보시면 2019년에 인기가 있었던 해시태그들이요, 되게 많아요. 막 K-팝에 관련된 것도 많았고, 취미, 패션,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근데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말했던 일상적인 부분이나 위로 글귀, 감성 글귀, 공감 글귀, 힐링 글귀였어요.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하드워크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지쳐 있는 거예요. 공부에 지쳐 있고 뭐에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취업에 지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공감받고 싶어하고 힐링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으로라도나마 해결하려고 이런 것들을 막 팔로잉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뭐 요즘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에브리타임만 봐도 사실 거의 절반이 기독교 욕이기도 하고, 제 아버지가 목회하시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 목사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 반응이 너무 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걸 딱 전했을 때.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그런 컨텐츠들을 더욱이 위로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로는 쉽지 왜 실제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답니다. 해봤는데 제가 페이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입창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는 페이지예요.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주간 때 자가격리 중이었거든요. 해외에서 입국하고 비량 끝나고,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짜다가 내가 한번 해보자. 해보고 되면 캠퍼스에 제안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너무 바빠서 최근 한 2, 3주는 좀 거의 못했어요. 못했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팔로워가 546명,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 팔로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어떤 걸 올리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좀 너무 밝아 잘 안 보이는데, 그 아가서 말씀,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이런 일반 사람들도 뭔가 힘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 성경 말씀을 올리기도 했고, BY나 아니면은 그 PH1이라고 또 쇼미더머니 나왔던 래퍼인데 다 크리스천이어서 그런 크리스천적인
그런 가치관이 담긴 가사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사를 또 쓰기도 했고, 뭐 이거는 뭐 슈퍼주니어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막 콘서트 때 아주 많은 날 부르고 하거든요. 실제로 앨범에도 아주 많은 날 있고, 그래서 그거랑 가사랑 뭐 영상도 같이 올리기도 했고, 콘서트 영상.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가사 카드들도 올리기도 했고, 펀치넬로 이야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되게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 카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1부에서 2부로 나눠 가지고 중간에 질문 나눠 가지고 사람들에게 댓글과 메시지를 유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에 그게 이 작가가 크리스천 작가여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주고 싶어서 쓴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에 그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적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너무 감동이고 이걸 통해서 너무 힘이 된다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고, 뭐 믿는 사람들도 또 반응을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바빠서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 게이트웨이 영상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거,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서 이 팔로워들은 제가 대놓고 이렇게 크리스천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도 별로 막 안 좋아하거나 하지 않아요. 보시면 게시글들을 다 좋아요가 100개 이상씩 눌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많이 눌리네. 사람들이 팔로워 많이 하네. 아싸,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아가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내 페이지를 팔로잉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고 공감을 받고 싶어하고 힐링을 받고 싶어하니까 제 페이지를 팔로잉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겠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게시글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스토리나 그런 게시글이나. 그래서 거기에 직접 제가 메시지를 달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드시다면서 위로해주면서 그 사람들은 제가 크리스천인 걸 이미 아니까 제가 밝혔으니까 저 크리스천인데 위에서 기도해 줄게요 라고 메시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메시지들 이렇게 막 주고받고 뜬금없이 BY 형이 있는데 갑자기 BY 형이 제 페이지 보고 가가지고 그래서 좀 답글도 뭐라니 메시지는 나뉘었어요. 나눴다? 죄송해요. 제가 1년 동안 외국에 있어가지고 한국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나눴던 사람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생 친구예요. 고등학생 친구인데 이 친구가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위로도 해주고 했다가 이제는 한번 게이트웨이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 링크가 게이트웨이 리치 영상 있잖아요. 그 로봇이 뒤에 콘센트 달려있는 거. 그 영상 링크를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이걸 한번 보라고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게이트웨이 하듯이 이걸 가지고 깊은 얘기들을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질문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이후에는 뭐 레드와인 영상도 하면서 깊은 얘기도 나눠보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깊은 얘기들을 게이트웨이도 실제로 게이트웨이 우리가 온라인 전도하듯이 여기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수원지구에다가 좀 얘기를 했더니 수원지구에서도 보면 이건 힐성 사이다라고 힐링 성균관대 해가지고 성균관대에서 이제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여기는 되게 잘했다 싶은 게 이 배경이 캠퍼스예요. 자기 캠퍼스들. 그래서 성균관대 친구들이 우리 선배들이네라는 걸 좀 되게 많이 느낄 수도 있게, 그리고 더 많이 와닿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완전 그런 힐링 컨셉으로 이런 식으로 또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다른 건데 경기대학교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상들 얘기나 아니면은 뭐 근처에서 뭐 밥 먹었던 것들, 식당 소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먹었었어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몽어스 하면서 놀고 있는 거 최근에 막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페이지를 운영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후원지구에서도. 어쨌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방금 얘기했던 그 비신자를 위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운영 방법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로 공감 컨텐츠들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더욱이 비신자들도 그렇게 공감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울릴 수 있을 만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겠죠. 온라인 여름 수련회 때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신입생들 많이 힘들었지, 우리 너희 기다렸어, 막 이런 영상들. 그런 영상들을 올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카드들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또 제 개인적으로 이거 해도 좋겠다 하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어쨌든 캠퍼스 이 페이지를 운영을 하면 그런 각 캠퍼스별로 운영을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욱더 타겟팅이 되고 그 사람들도 우리 캠퍼스네 라고 하면서 팔로잉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신한대학교에서 이런 페이지를 운영한다. 그럼 신한대학교를 배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만한 그 축복 찬양 영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신입생들이 꼭 신입생들이 아니고 재학생들이 우리 캠퍼스 사람이네? 근데 나에게 되게 힐링을 주네? 근데 그 사람들이 CCC네? 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탐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를 검색하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한대학교를 예를 들게요. 제가 신한대학교 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그 페이지의 아이디로 해시태그 신한대학교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한대학생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 막 있겠죠. 해시태그뿐만 아니라 위치 태그도 있겠고. 그럼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팔로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페이지가 있네? 라고 해서 우리 페이지를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 사람들 봤을 때 우리 페이지 마음에 안 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에 든다면 우리 페이지를 또 팔로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또 예시로는 예를 들면 신한대학교의 그런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 이런 것들 보통 있잖아요. 그럼 거기 팔로워 명단들을 봐도 거기 팔로우를 한다는 건 보통 학생들이거든요. 막 교수님들 아니면. 그래서 막 프로필 사진에 되게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웬만해서 다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팔로잉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을 먼저 팔로잉을 해주는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약간 이거는 약간 팁인데 신입생들을 위해서 이거는 조금 이게 이렇게 직접 찾는 거를 전문 용어로 그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는데 손품 판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작업이긴 한데 그 고등학교 3학년들 이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다 합격됐어요. 그러면 걔네 자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직접 자랑하고 싶은데 막 진짜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긴 어려우니까 딱 합격증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고 올린 다음 해시태그 신한대학교 딱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2019년 후반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만약 그런 게시글 올린 사람이 있다, 무조건 신한대학교 신입생. 이런 식으로 또 신입생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메시지를 하면서 관계 형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우리 CCC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좀 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인스타그램에 A라는 페이지가 있고 B라는 페이지가 있고 C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A 페이지는 개인 페이지예요. 일반 개인 페이지. B 페이지는 회사 페이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삼성전자 막 이런 거. 그리고 C 페이지는 컨텐츠 페이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좋아. A 페이지, B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가 제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1번, 2번, 3번. 옆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1번 개인 페이지, 2번 회사 페이지, 3번 컨텐츠 페이지. 다들 눈치 보신다. 정답은 사실 이거를 질문을 되게 많이 하면
보통 3번이라 많이 해요. 컨텐츠 페이지. 왜냐하면 컨텐츠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흥미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그 2번하고 3번 페이지는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딱딱하게 느껴져서 뭔가 그 뭐지? 딱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먼저 댓글을 남기기도 좀 그렇고 메시지를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그 뭐냐 개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친근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좋아요.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는데 자 유튜브를 예로 듭시다. 유튜브를 예로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딩고 이런 거 딩고 페이지 아나? 음악 컨텐츠 페이지 뭐 딩고 페이지도 있고 아니면 엠넷 막 이런 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 이런 페이지도 있어요. 이런 페이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장삐쭈 아니면 우왓굿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장삐쭈와 우왓굿은 좀 그 뭐냐 이런 뭐지 포지셔닝을 되게 잘한 게 되게 자신이 개인으로 컨텐츠 페이지지만 한 개인으로 느껴지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삐쭈 여러분들 보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장삐쭈 스튜디오 페이지거든요. 그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개인으로 많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댓글도 막 달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잘 되는데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굳이 막 딱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얘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얘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해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떡볶이에 대해서 막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하고 있는데 와 떡볶이 진짜 맛있어라는 후기 글이 왔어요. 후기 글이 왔네? 라고 했는데 페이지가 신전 떡볶이 페이지야. 그럼 뭔가 신뢰성도 좀 안 들고 굳이 내가 이걸 좋아요를 누르고 싶진 않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나랑 친한 한 사람 아니면 우리 학교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신뢰성이 있겠다는 반응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간 이런 페이지를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사람으로 좀 느껴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컨텐츠 페이지를 저희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그냥 한 컨텐츠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학교 선배라는 걸 많이 느껴지게 해줘야 그 친구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안녕하세요 저희 뭐 CCC를 소개하는 건 좋지만 주되게 우리 CCC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뭐 CC 있는 누구 선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도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도. 어쨌든 네 그렇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직접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들과 그런 개인 대 개인으로 느껴질 수 있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들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수원지구 지금 최기인 간사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 다음 주에 그 전국에 있는 19살과 20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들을 뿌릴 대상이에요.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를 통해서 약 최소 6,000명에서 12,000명 정도한테 뿌릴 건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응답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진짜 트렌드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 관심사 아니면 주되게 요즘 여가 시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캠퍼스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으면 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왜 들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 생기게 된 관계나 친구가 있는지 혹시 있으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게 된 그 설문조사가 끝나면 또 분석을 하면서 또 자료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제가 수원지구뿐만 아니라 의정부지구에도 전달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피드백을 해보시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빨리 이제 일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제가 이 페이지로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지 운영 모델.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페이지의 기존 모델은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면 그들이 다가오기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오길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팔로잉 해주면, 좋아요를 누르면 뭔가 기분이 좋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새로운 모델은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페이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가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그들에 맞는 우리가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식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하는 데만 끝났다고 하면, 갑자기 동생이 들어와갖고, 죄송해요. 여기 동생 방이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하고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제 온라인에서 접촉하게 됐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서 관계도 맺고 싶고, CCC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고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그러잖아요. 요즘 온라인 범죄 하도 많다 보니까 좀 무섭단 말이에요. 신뢰도 안 쌓여있고. 그래서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마저 온라인을 통해서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느 정도 관계도 맺고 신뢰성도 쌓여진 상태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갖고 카카오톡으로도 연결을 해보고 해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학교 선배야 라는 신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촉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맺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부담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더욱이 또 일반 학생들이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또 해주는 게 각 대표단이나 아니면 리더십들의 그런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고요. 또 나머지 기타로는 이게 단순히 인스타그램만 뿐만 아니에요. 타 SNS 플랫폼들도 사실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타 SNS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나오면 제가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용이 가능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트렌드 재탐색은 아까 그거예요. 그 설문조사 새로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후에 전달해드리면서 나중에 또 이 정부 지구에서도 뭔가 사실 이런 사용 모델이 그렇게 한국에서 되게 잘 돼 있지 않아요. 또 만약에 이 정부 지구에서 이런 거를 잘 해주신다고 하면 진짜 한국에 여러 지구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앞서가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지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부 지구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국 CCC의 성공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가 끝이고요. 혹시나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그러잖아요. 수업 끝나면 교수님들이 혹시 질문 있는 사람 하면은 질문을 사실 아무도 안 해서 지금 당장 질문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어떤 질문이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정말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돼요. 막 오늘 점심 식사 뭐 하셨어요? 오늘 2시에 뭐 했어요? 막 이런 질문 하셔도 되니까 어떤 거든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 처음에 그 월드424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운영하신다고 하신. 네, 그렇죠. 처음에 그 페이지는 어떻게 팔로워들을 500명 가까이 모았나요? 처음에는 우선은 저랑 비슷한 페이지들을 팔로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비슷한 페이지를 팔로잉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들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친구 추천 기능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타겟을 해고자 했던 사람들은 뭔가 힐링 받고 싶어하고 공감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페이지를 많이 팔로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지를 팔로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사람들도 저를 팔로잉을 하겠죠. 서로 이렇게 마팔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힐링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 추천에 이제 제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괜찮네 하면서 저를 이제 팔로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동일한 방법으로는 사실 캠퍼스에서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캠퍼스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유입을 많이 하게 돼서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캠퍼스 관련된 페이지들을 우선 다 팔로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학생들을 이렇게 팔로잉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를 팔로잉 한다 그랬잖아요. 그 수가 늘면 그 이미 재학생들끼리 만들어져 있는 그 인스타그램 내 커뮤니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 추천에 저희 페이지가 떠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를 거예요. 팔로잉을 할 거예요. 초반에 그런 손품 파는 이 작업이 좀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가간다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은 각 그 페이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는 게, 그냥 좋아요를 눌렀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저희 일반 개인 계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 올라오면 거기다가 그냥 직접 메시지 보내면서 대화들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일상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메시지 남겨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랬겠네요 하면서 나도 여기 가봤는데 저도 요즘 이런데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하다가 너 누구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뭐 신한대학교 뭐 17학번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 같은 학교네요 라고 하면서 또 관계도 맺을 수도 있고, 좀 그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나 아니면 게시글에 직접 메시지나 댓글을 달면서 좀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희가 먼저 다가가면 사실 좀 그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걸 공감해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창무 간사님 말씀하신 그 사운드 비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 네, 어떤 질문이든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채팅창에 한 명 질문 올렸어요. 채팅창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최재호 순장님이 올리신 그거 얘기하신 거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맞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너무 잘 들었고, 뭐 기대가 되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혹시 뭐 CCC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선교단체라든지 뭐 기독교계에서도 뭐 SNS나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뭐 이렇게 하는 공동체, 뭐 좀 기독교 사역들을 좀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사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온라인 본부 팀 그 간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있어서 저한테 예시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못 받았네요. 이거 얼른 받아야 되는데. 그렇고. 근데 되게 사실 많이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많이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이런 감들을 좀 못 잡은 느낌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이런 사실 이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페이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페이지들의 좀 특성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 딱 거기서 끝나는 느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래도 좀 공감 가는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비글 부부 아시죠? 비글 부부만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그 다른 사람들도 정말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운영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을, 이런 관계가 막 굳이 메시지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기업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충성된 고객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좀 기독교적인 것들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인 그런 계정들 예시가 있으면 그것도 전달해 드릴게요. 저도 많이는 못 봤어요. 인스타에서 게시물 올릴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나요? 이거 되게 트위치랑 아프리카 하는 느낌 나네요. 그 뭐지? 인스타에서 게시물을 올 때는 저는 그냥 이 인스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여드렸던 그 인스타 얘기하시는 거죠, 현정순?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제가 많이 묵상하던 것들로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원래 PH1하고 BY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비량이 있을 때 좀 힘들면 그 사람들 노래를 들으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또 기도하면서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저는 굳이 새로운 것을 찾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충분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각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만 좀 모아봐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한다 그러면은 그냥 비슷한 페이지들 보다 보면은 이거 괜찮다. 내가 써먹어도 괜찮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또 제 식으로도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해시태그 기간별 트렌드 순위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트렌드 검색어를 검색해서 아는 건가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제가 경영학과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 전공하시는 분들은 과제하면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전문 마케팅 업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각 트렌드들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 페이지들이 가면.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따왔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구글링 하면은 사실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최근에 온라인으로 뭔가 마케팅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 관련 보고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 있는 자료들 전 따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분석하고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았어요. 뭐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면 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있는 걸 그냥 따왔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네. DM으로 접촉해가지고 네. 어떤 과정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과정이요? DM 과정. 네, 뭐 열매를 맺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화를 나눴다거나 그런.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저는 물론 이 페이지를 통해서 뭐 누군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좀 컸던 거는 저희가 승법 번식 원리도 그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쭉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한번 연습 삼아 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진짜 내가 열매를 맺자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뭔가 좀 구체적인 사역 그런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뿌려서 이 사람들이 열매 맺게 하자라는 게 사실 제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열매로 제가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은 사실 크게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시도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좀 대화가 잘 됐던 한 친구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인데 친구가 되게 비관적인 거예요.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져 있고 요즘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스토리에 올리길래 메시지를 올렸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요즘 되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그 누구누구님을 알게 되었는데 좀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얘기를 해주실 이양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도 고마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믿지 않는 친구예요. 고등학생 친구.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랑 좀 관련돼 있는 리치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게이트웨이 영상. 그래서 이걸 보면서 더 심화해서 그 얘기들을 했어요. 뭐 누구누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는 뭐인 것 같아요? 뭐 이 새가 바라보고 있는, 이 로봇이 바라보고자 하는 건 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보고, 또 힘들어하고 하고 하니까 좀 도울 사람을 원하고 막 그러니까 또 레드와인 영상 보여주면서 또 그걸로 이끌고 갔고, 이런 식으로 좀 이끌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런 대화를 해나가는 거는 뭔가 딱 이거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이걸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그 게이트웨이 온라인 전도, 게이트웨이 가지고 그 오프라인에서 전도 모임 할 때 있잖아요. 딱 그때처럼 그거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저는 그 사역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다른 것들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특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보다 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좀 많이 크게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의정부 지구에서 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 주간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의정부 지구에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바로 적용점을 만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3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2가지만, 아니면 1가지도 좋죠. 어떤 거는 사실 제가 아까 드렸던 그 핵심 내용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용 모델을 그냥 딱 해보자라고 한 것보다는 조금 제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그 앙카라에서도 제가 비량으로 있으면서 터키에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로 갑자기 오프라인이 다 닫혀버린 상황이니까, 사실 터키는 지금 확진자가 30만 명이거든요. 되게 심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열매들이 나오고. 근데 뭐 거기에 있었던 그런 사용 모델을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그런 환경들이나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나 이게 너무 달라서 여기는 절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소개는 드리진 않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로도 그 온라인으로도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되게 많이 든 상태로 한국에 왔다가, 자가격리할 때 그 사도행전들을 이렇게 보다가 좀 바울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좀 3가지, 어떻게 보면 대형 하나님 얘기하신 3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다시피 정말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역을 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시면 그 각 전도 여행지마다 가는 데마다 그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 다른 이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했어요. 예를 들면 비시디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회당으로 가는 곳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에 맞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복음으로 이렇게 나눠놨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복음으로 갔고, 그리고 뭐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뭐 헤르메스라고 얘기했던 그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바울도 그 수신자들의 그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 이런 온라인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걸 딱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올리면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그 수신자들, 그러니까 대학생, 신입생들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절대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타겟인 그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뭐지? 저희가 뭐 CCC에 이런 것들 사실 전국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장님 소개해가지고 순장 인터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신입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입생들이 딱 그 페이지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순장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순이 뭔지도 모르고 순모임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정말 공감할 수 있냐,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조금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걸 구성을 할 때는 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이걸 초점을 맞추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딱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직접 나아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컨텐츠를 딱 만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첫 번째도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고 앙카라에서도 힘들었는데 그 대면으로 뭔가 사역을 할 때는 앞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진 고민도 생각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사실 영혼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잘 보이질 않다 보니까 이 사역의 대상이 영혼으로 보이기보다는 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프로젝트의 대상, 나의 타겟팅 대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걸 진짜 일로 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사실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유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부분만 잘 된다면 정말 좋은 사역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광교 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내일 맞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대학내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떤 건가요? 캠퍼스 SNS 용도를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명유 관사님. 네, 캠퍼스 SNS 용도를 어떤 건가요? 네, 없으시면 네. 어쨌든 그렇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제 회개가 많이 되고, 내가 진짜 영혼을 향해 사랑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SNS 사역이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그 들어간 시간이나, 네. 그리고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한 혹시 인원들은 저는 이거 되게 혼자 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함께 동참한 인원들은 대략 한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아, 맞아요. 아,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해요. 저 이 부분 얘기하는 거 깜빡했네요. 이거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누군가 개인으로 담당하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 사람들이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번아웃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막 각 캠퍼스에서 SNS 순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순장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해. 근데 이게 다음 SNS 순장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 소요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팀을 사실 이뤄야 돼요. 팀을 이뤄야 이런 인수인계적 부분도 되게 잘 되고, 그러고 또 에너지도 좀 분산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고, 맞아요. 광교관사님 얘기하셨듯이 인스타 계정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또 담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해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면, 우선 사실 이 시간은 약간 아까 그런 분석들 하는 거는 조금 걸렸는데, 이런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사실 거의 안 걸렸어요. 한 게시글, 한 컨텐츠 사진 하나 만드는데, 그 아이디어 구상하는데 한 5분, 그 다음에 사진 카드 만드는데 2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이 팀 같은 경우는 앙카라에서는 한 6명 정도가 같이 팀이 있었는데, 사실 왜냐하면 앙카라에서는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많은 페이지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필요했고, 제가 아까 운영하는 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랑 제 B랑 동기랑 2명이서 했어요. 2명이서 했고요. 그리고 캠퍼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캠퍼스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듣지를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얘기를 해보시면서 팀을 이 정도가 괜찮겠다라고 하는 수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한두 명은 너무 적고요. 너무 적고 어느 정도 좀 수를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 1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내내 신입생을 위한 게시물만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간 상황을 고려해서 게시물 목적과 타겟을 다르게 해서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의 컨셉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이거거든요. 그런 타겟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입생을 타겟으로 하는 게 있고 재학생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타겟마다 페이지를 다르게 하는 게 사실 좀 더 효과적이에요.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가 더 많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되고, 또 더욱이 좀 작은 캠퍼스 같은 경우는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타겟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사실 저도 이걸 직접적으로 그런 신입생 사역을 이걸로 제대로 해본 경험이 있던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캠퍼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캠퍼스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조금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상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해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조금 명답을 드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순장님,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게시글 이제 업로드할 때 네. 사실 어느 정도 퀄리티도 그 정성에 좀 비례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좀 더 게시글을 더 풍성하게 또 센스 있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꿀팁이나 좀 스킬 같은 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는 게 사실 제가 직접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에 CCC 인사이더라는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지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게 CCC 온라인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각 캠퍼스별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 팁들을 소개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만 봐도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배운 게
그 본부에 김원진 간사님이라고 온라인 팀 지금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계신데 지금 그 간사님이 CCC 인사이드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보다 거기 있는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CCC 인사이더 보면 특히 최근에 컨텐츠 이렇게 하면 더 예뻐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라고 아예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배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타겟의 범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저희 지구에도 조그마한 캠퍼스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캠퍼스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는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그 캠퍼스 CCC가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접촉하는 거랑 그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의정부 무슨 교회에서 이 친구한테 접촉하는 거랑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친구는 우리 캠퍼스 CCC 나오면 그래도 우리 캠퍼스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접촉하는 게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의정부 무슨 교회에서 나오면 자기랑 맞는 공통점 이런 게 없어요. 엄청 막 의정부에 대한 로컬 부심이 강하지 않은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가 아니라 조금 크게 경기 북부 지역 이렇게 대학생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들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카테고리나 좋은 그런 도구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게 그런 캠퍼스 선배, 캠퍼스 사람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뢰 관계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버려두는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런 캠퍼스 관계로서 나아갈 거냐 아니면 더 좋은 이런 게 있느냐를 생각을 해서 더 좋은 게 있다. 캠퍼스 이런 관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크게 해도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캠퍼스 선배로서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 캠퍼스 사람으로서 그런 신뢰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에너지가 더 들더라도 캠퍼스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어떻게 할까요, 정무 간사님?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와, 제가 오늘까지 해서 온라인 관련 포럼을 이게 5번째거든요. 정말 훌륭한 포럼이었고 정말 좋은 내용이 진짜 많아요. 네,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시원 순장님께 박수해주실까요?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 이제 캠퍼스별로 나눠서 이제 소그룹 회의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나누냐 이거는 제가 그 브로드캐스트로 올릴게요. 질문을 할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 한 분이 서기를 맡아주셔서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대회의실로 돌아올 필요는 없고 기도하고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소그룹 나누기 전에 혹시 대응 간사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순환이 감사드립니다. 성현이 들어왔구나. 시온 안녕. 와 대박이다.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저도 네. 해본다고 해봤는데 와 역시 경영학과
장난이 아닌데. 간사님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인사이트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봐야지. 됐어. 이제 우리 할 얘기가 많겠구만. 좋습니다. 간사님. 나도 역량을 좀 키워놔야겠어. 아, 우리 그 광교관 사님이야 충분하죠. 전 회의실 가볼게요. 영찬이도 네.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같이 들어가야죠. 영찬이 보내놨어요. 지금 수락 누르면 갈 거. 와, 대박이다. 와. 야, 우리 진짜 뭐랄까 사역의 패러다임이 뭔가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런 거 못 느꼈나요? 느낀 것 같아요.